살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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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동 세상 일이 누구는 글 읽고 누구는 농사 짓고 누구는 쟁이가 되고 누구는 장사 다닙니다. 오늘 잿물을 차린 백군 24사람은 배 타고 장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24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두리둥 이에 도화동에 사는 올해 15 먹은 처녀 심청을 바칩니다.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소마폭을 폭을 무릅쓰고 아비 눈뜨게 한다고 스스로 잿물이 되어 이곳까지 왔으니 부디 바다 밑에서 이 처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으로 24사람 탈 없이 백길 다니게 해주옵소서. 두리둥 그 앞이 눈 뜨는데 용왕님도 힘 보태 주옵소서. 둥둥 두리둥 오늘 잿물을 익은 뱃사람이 심청에게 소리쳤다. 이때다 어서 불을 들라. 도화동 있는 쪽이 어디요? 뱃사람이 북채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시커먼 구름 넘어 저쪽이다. 심청이 얼른 그쪽에다 절을 올렸다. 아버지의 못난 딸 청이 이제 갑니다. 부디 눈 뜨세요. 부디 평안히 지내세요. 심청이 뱃사람을 향해 외쳤다. 이후에 도화동에 꼭 한번 들려줘. 우리 아버지 눈 떴는지 보고 다시 여기를 지나게 되면 내게 알려줘. 재물되어 바닷속에 들어간 청아, 내 아버지 눈 떴다고. 말을 마친 심청은 치마폭을 둘러쌌다. 더 망설일 것도 없었다. 바로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심청이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초마폭을 무릅쓰고 인당수에 첨벙 뛰어들자 물결은 자고 바람은 삭고 안개가 걷혔다. 맑은 하늘 위로 푸른 안개가 머물고 갈매기는 힘들이지 않고 배를 쫓았다. 뱃사공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이 모든 것이 저 불쌍한 처녀 덕 아닌가?
굶어 죽을 징정 다시 잊지 못하겠네. 답부터 감아라. 떠날 길을 떠나야지.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야 어기 연차 뱃놀이 가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단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너 소리 저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야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좋아요 장궁은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 하고. 좋다. 어기야 디어차 안녕하세요. 저는 어기야 은평구에 사는 디야 전영선이라고 합니다. 어기여차 아들만 둘 두었는데 그나들이에서 서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딸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이 딸 못지않게 너무나 엄마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음 있는 이곳 좋아요. 하루 이틀 배우는 이 마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석입니다. 이곳 1957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죠. 이곳 은평구 평생학습관에 멋진 누님들과 연극하며 함께 노는 게 좋아요. 우리 화이팅! 사랑할게요. 나는 춤을 추지 노래는 못한다. 연극하며 춤도 추고 즐겁게 놀아라.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온 71살 김수남이고요. 언니가 5명 있는데 저보고 노래를 하지 말래요. 못한다고. 그래서 평생토록 노래를 안 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노래를 조금 했더니 잘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때요? 저 노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학습관에서 신나게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이어폰 끼고 신나게 장사한다. 저는 6학년 1반이에요. 2022년 아름다운 청춘이죠. 명진이는 민들레 홀씨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은평구로 날아와서 삶의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없어 제게 없어 무사함수가 좋다. 제주에는 해녀 있고 강물도 있수다. 좋다. 안녕하세요.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 서울 오난예 너무 재밌으다게 연극도 오고예 못한 공부도 오고예 잘만 갑시다예. 고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은 다르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감사해요.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나이는 83세.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연극도 해서 재미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노예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오세요. 오세요. 이국수 오뎅 김밥 만나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찬다.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어제 나는 불광천 가서 친구를 만났어. 구절. 수다 떨고 신났네. 내일 또 만나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금입니다. 종로가 이 연극 재밌게 잘 봐줘. 아착, 종록이는 내 아들이에요. 종로가 엄마는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연극할 때가 제일로 재밌어. 감사합니다. 오기 여차 뱃놀이가 찬다. 신청이는 불쌍하다 가련하구나. 착한 심청 다음 세계 행복하여라.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84세 이미불입니다. 대사를 자꾸 까먹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심청이는 가련하다 불쌍하구나. 착한 심청 다음 세계 행복하여라. 청아 호녀의 넋이 꽃이 되어 바다에 떴는가. 신봉사는 고향미 삼백석에 눈을 뜨고 강명을 찾았을까. 호녀의 넋이 꽃이 되어 바다에 떴는가. 어기야 어기여차 뱃노래 한 곡조에 닻을 감고 돛을 올리니 잔잔한 바다 위에 승풍받은 배는 쏘아놓은 화살처럼 더 먼 바다로 떠나갔다. 심청과 아버지 작별 저 멀디 멀고 그 푸른 바다로 떠나간 심청이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명장면. 심청이의 이야기에서 압권이라고 할 대목이지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장면이고 듣는 쪽에서는 감동이 극대화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지요. 심청도 심학교도 동네 사람도 또한 못을 짓하는 뱃사람도 감정이 높을 대로 높습니다. 갈등도 긴장도 높습니다. 모든 상황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 고비의 죽음으로 난 길은 망망대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윽고 심청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심청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운명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단단한 결심과 행동만으로 누추한 일상을 비장미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저는 김명진입니다. 심청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효녀 심청이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석에 인당수의 몸을 던졌습니다. 심청의 어미인 각시 부인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심청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어요. 저 역시 일찍 부모님과 헤어져 살아온 삶이라 심청의 마음 아픈 사연도 공감이 되고 나라면 과연 청이처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관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호녀의 넋이 꽃이 되어 바다에 떴는가. 신봉사는 고향미 삼백석에 눈을 뜨고 광명을 바닷속 별천지에서 다시 땅으로
심청은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정신이 없더니 바다 속에서 도리어 정신이 났다. 점점 더 또렷하게 사방을 분간하게 되더니 물속에서 무지개가 보이고 좋은 향이 코를 찌르듯 풍기는데 몸과 마음이 도리어 편안했다. 어딘가에서 화려한 가마와 함께 선녀들이 나타나 심청 앞에 조아렸다. 옥황상자께서 인당수 용왕한테 명하시길 낭자가 오늘 인당수에 당돌할 테니 몸에 물 한 점 묻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낭자를 모시는데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니 지극정성으로 수정궁에 모셔다가 묻세상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인당수 영궁이 귀한 손님을 만난다고 사무 분주하나이다. 심청이 황홀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속세의 인간이 어찌 용궁가마를 탄단 말입니까? 옥황상제의 분부가 지엄하십니다. 만일 타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당수 용왕이 죄를 부디 면치 어리시 못하실 것입니다. 없어서 심청이 그제야 마지못해 가마에 올라 곧 수정궁으로 들어갔다. 수정궁에서 쉬는 동안 대접이 참으로 융승했다. 용왕이 심청 앞에 나섰다. 옥황상제의 분부를 따라 낭자를 다시 올려보내야 하오. 용왕이 호령하니 금세 큰 꽃송이가 마련되었다. 거기에 심청과 심청을 모실 선녀들을 태워 바다 위로 올려보내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 위에 번듯 뜬 영롱한 빛을 내뿜었다. 마침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큰 이문을 내어 돌아오다가 인당수에서 심청을 위한 제를 올리게 되었다. 우리 일행 24사람이 아무 탈 없이 장사 잘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만일 낭자를 모시는데 우리 일행을 받아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먼저 용왕에게 제물을 바친 뱃사람들은 다시 제물을 차려 심청의 혼을 부르며 위로했다. 늙으신 아버지 눈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효녀이시여. 우리 배사람들의 장사 잘하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반드시 도화동에 들려 그대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잔 술로 이로하니 부디 술 받아 주옵소서. 술을 올리고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넓은 바다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지낼 만한 꽃 한 송이가 두둥실 떠 있었다. 뱃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희끼리 의논했다. 헌녀의 넋이꽃이 되어 바다에 떴는가. 신봉사는 고향 밑 삼백석에 눈을 뜨고 강명을 찾았을까. 뱃사람들은 곧 신비로운 꽃송이를 건져 배에 싣고 떠났다. 연꽃 속 심청은 어떻게 될까요? 남경 다녀온 우두머리 사공은 귀한 꽃을 임금에게 바쳤다. 하루는 임금이 화단을 거닐다 새로 심어놓은 연꽃에서 인기척이 들려 살펴보니 웬 여인이 봉우리를 내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저는 요왕님이 올려 보낸 심청이라 하옵니다. 세상으로 나왔다가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항공하옵니다. 심청은 그간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용왕까지 도와내게 왔단 말이지. 필시 하늘이 내게 배필을 내림이라. 임금은 곧 심청과 혼인하고 왕비로 맞았다. 심청이 왕비가 된 후로 나라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가 열렸다. 그러나 심청의 가슴에는 시름이 가득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은 뜨셨는가?
잘 지내시나? 아버지! 생각 끝에 그 느낌이 통곡으로 변하더니 마침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아니 왜 이리 울고 있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근심이 가득한 낯빛이오?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이 한이 사무칩니다. 너를 보는데 반가운 마음이 내 아버지 너를 잃고 이런 서름이 견딜 수 있겠느냐. 소녀로다 우리 왕비가 소녀로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온 나라 맹인이 한양 한자리에 모이면 곧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있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려 한양서 맹인잔치를 연다는 표고를 내고 각 고을에 당부하여 맹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게 했다. 한편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다. 용왕의 도움으로 연꽃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임금과 혼인하는 이 극적인 시간 동안 과연 심학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저는 정재석입니다. 이 연극의 출연자 중 유일한 남자이죠. 하하. 저는 같은 남자로서 심학규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딸 생명을 맞바꾸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신봉사 심학규가 과연 정말 자신의 눈을 뜨려고 딸을 인당수에 밀어넣게 될 걸까요? 심학규는 왜 심청의 결심을 말리지 못한 것일까? 심학규 다시 읽기. 심학규는 딸 자식을 홀로 남아 외로워하다가 그만 뺑덕이네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심학규는 이번에만 넘어간 게 아니죠. 앞서 한 땡 중에 눈뜰 길이 있다는 한마디에 덜컥 공양미 300석에 약속하기도 했지요. 그동안 어린 딸의 동양을 받고 딸 자식을 여의자 그 대가로 다시 먹고 살 길이 열렸지만 신학군은 이마저 다 날려먹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양반, 그 이름을 빛나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양반, 즉흥적 선택을 하고 나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양반, 뭐라고 변명해도 결국 딸을 팔아먹은 양반. 내가 정령 청이다. 어찌하여 우여곡절 끝에 신학군은 금세 잔치가 열리는 대궐에 다다랐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요? 저는 도화도에 사는 신봉사 심학규요. 소식을 들은 심청이 가까이 들라 이르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학규의 손을 끌고 전각 안으로 들어갔다. 왕비마마 여쭈시니 거짓없이 아래라. 네, 제가 앙비마마가 계신데 들어왔습니까? 자식은 어찌 하셨소? 마마, 여러 해 전 세상에 지난 1회 만에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두운 눈으로 어린 딸 자식은 품고 동양젓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니 점점 자라면서 하늘이 낸 효녀 풍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망한 중이 와서 고양이 300석을 시주하면 눈은 뜨리라 하니 딸이 그 말을 듣고 아비도 모르게 뱃사람들에게 쌀 300석의 몸을 팔아 바다에 잿물로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청이 나이가 15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습니다. 자식 팔아 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서 쓸데없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났다. 심학규가 말을 마치자 심청은 벗은 발로 뛰어내려와 아버지를 안았다. 이게 아버지, 이게 웬 말이나? 여기 청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아들도 딸도 없어. 문안농정 애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버지라니 웬 말이요? 아버지 속이고 뱃사람 따라가 물에 빠져 죽은 딸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예? 네. 내가 이게 웬 말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청이가 살아와? 내 딸이 뭐 얼굴 좀 보자. 아이고 눈이 보여야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 제발 내 딸 좀 보자. 제발. 이때 옥황상제의 분부인지 용왕의 분부인지 각시 부인의 도움인지 부처님의 영험인지 심학규의 어두운 눈에 강채가 들어왔다.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뜨자. 내 딸 좀 보자. 아! 땅에 발 구르고 허공에 발내 저으며 답답해하던 심학규의 눈이 번쩍했다. 갑자기 눈앞에 이 세상이 펼쳐졌다. 내가 내 딸이나 청이나? 네, 네. 아버지, 제가 정녕 아버지 딸 청입니다. 내가 내 딸이냐 청이냐? 네, 내 아버지. 제가 정녕 아버지 딸 청입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꿈속에서 보던 얼굴 분명히 내 딸이라.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감았던 눈을 뜨니 내 딸이 왕비로다. 옛날 옛날 한옛날에 봉사가 아침에 눈 떴던 이야기가 있었는가. 임금님도 만만세, 왕비님도 만만세. 예전에 효녀의 대명사는 두말할 여지 없이 심청이었지요. 딸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라는 줄거리에 매달려 심청전을 평가하려고 든 거죠. 그러나 2022년 현재도 과연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우리가 관객 여러분 앞에서 선보인 심청,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 어떻습니까? 심청은 자기 운명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당당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고귀한 인물이 자아내는 비장미의 세계를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청을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연극 심청의 이야기를 연습하면서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를 생각하듯 저도 제주도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관객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의 연극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